자, 이대봉전 볼 건데 우렁차네요. 오토바이 소리. 자, 이대봉이 이 작품의 남자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자 주인공이 누가 나오냐면 장애황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작품의 제목은 이대봉이지만 이대봉도 그렇고 여자 주인공 장애황도 그렇고 둘 다 영웅입니다. 둘이 결혼을 하는 거죠? 둘이 결혼을 하는데, 자, 영웅 소설이면서 그 다음에 이 장혜영 같은 경우가 여성이야. 여자 주인공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남장을 하고 국가에 공을 세운단 말이야. 그래서 영웅 소설을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이대봉이랑 장혜왕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얘는 염정 소설에도 해당됩니다. 자, 이때 이 영웅 소설 같은 경우에 영웅에 해당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유교적으로 올바른 행위만 해야 돼. 그래서 임금님한테 충성을 다 해야 되고 임금님 배신하면 안 되고, 그치? 그래서 오랑캐를 무찔러야 되고, 그 다음에 임금님 눈을 가리는 간신배들이 있어요. 그럼 그 간신배들이랑 항상 척을 지죠. 그 다음에 연애 사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여성은 유교적으로 정절이라고 하는 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자 주인공 장혜왕은 이대봉이 죽었다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정절을 끝까지 지켜요. 그리고 남장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그 외적이라고 하면 안 돼. 외부의 적이에요. 일본적이 아니라. 그래서 오랑캐들을 무찌르는 공을 세우고 이대봉도 공을 세워서 둘이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 소설이야. 그래서 이대봉전 같은 경우에는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자 주인공도 남장을 하고 적들을 무찌른다. 그리고 전쟁 얘기 나오니까 군담 소설에도 해당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작품 한번 볼게요. 장소저가 남복을 벗고 했어. 그래서 장 해가지고 여기 성씨 나오지. 자, 성씨가 같으면 보통 가족 관계예요. 알겠어? 성씨가 같으면 가족 관계야. 그래서 여기 장한림 보이니? 그러면 장소저랑 장한림은 가족 관계야. 자, 한림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이야. 한림학사라는 직책입니다. 관직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중국 같은 경우나 조선 같은 경우는 유교 국가여서 관직할 수 있는 사람 남자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장소저는 여자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아가씨인 장소저와 장한림은 남자야. 그리고 이 둘은 가족관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림이라고 하는 지위는 과거에서 장원급제하면 바로 받는 직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5급 공무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5급 공무원인데 나이가 좀 있어. 장한림은 장소저의 아버지거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대봉네 집안보다는 조금 기운 집안이야. 여기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처음에 과거급제했을 때 5급으로 가면 젊은 애가 그렇게 들어가면 얘는 엄청난 집안인 거고, 근데 한림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는데 나이가 좀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뭐 한 9급부터 시작해서 나이 들 때까지 5급 올라간 사람이겠지. 그래서 얘네 집안은 이대봉네 집안이랑 비교했을 땐 조금 기울어진 집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한림자 이렇게 붙잖아. 나이 든 남자가 한림자 붙고 나오면 여자 집안 아버지예요. 대부분. 남자 집안이 여자 집안보다 조금 더 좋게 나와요. 고전 소설에서는. 자, 일단 보자. 장소저가 남복을 벗었다 했어. 그럼 남복을 하고 있었다는 소리지. 그쵸? 그래서 지금 남장 모티프가 드러나고 있는 소설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남장하던 걸 벗고요. 담장 소복으로 이랬어. 담장은 옅은 화장이란 뜻이야. 그래서 화장 옅게 하고 소복으로 여복을 개착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이런 뜻이야. 금로에 향을 사르며 해서 금로라고 하는 건 항아리인데 제사 지낼 때 보면 향 꽂아놓는 항아리 있어. 그거야 그거. 거기다 향을 사르며 시랑에, 자, 시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직위거든.
시랑은 차관 정도, 장차관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각 부서에. 그래서 2부 시랑이면 2부라고 하는 그 부서의 장차관급. 뭐 호부 시랑 그러면 호부의 장차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림보다 높은 직이야. 그래서 시랑의 영위를 먼저 차리도 제문을 읽으니, 그래서 향불사르고 있고 제문을 읽고 있다를 통해서 아 얘는 지금 누구 제사 지내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영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혼백의 신이라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나무 안에 한자로 이렇게 이름 써가지고 집어넣는 위패야, 위패. 오케이? 그래서 향사르고 있다, 영위를 차려놓고 제사에 읽는 제문을 읽고 있다 알 수 있는 건 시랑은 지금 죽은 사람 취급받고 있어요. 장소전은 시랑이 죽은 줄 알고 지금 옷을 소복으로 갈아입고 화장 옅게 하고 제문 읽고 제사 지내고 있는 상태야. 오케이? 그 글에 하여스대 해서 그 글은 제문이겠죠. 그러면 장소저가 자신 시아버지가 되려고 했던 남자의 이 남자가 죽은 줄 알고 제문을 써서 읽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세차 이러죠. 자, 유세차는 제문의 첫머리에 무조건 쓰이는 관용어구예요. 그래서 유세차 나오면 아 이거 제문이구나 아시면 돼요. 기축, 3월, 정묘, 삭, 15일에 해서 이거는 자기가 지금 제사 지내고 있는 날짜야. 기주, 장한림의 딸 애황은 해놨네. 자, 기주는 이렇게 주자 나오지. 고을, 마을 주자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 뭐 파주, 원주, 경주, 지명에 주자 들어가죠? 그래서 주자 들어가면 아 이거 지명이구나 아시면 돼요. 기주 지역 장한림의 딸인 애황 해서 여기 지금 가족관계 나오지. 그래서 장한림 딸은 장애황이고 지금 장애황은 장소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상태로 남아있구나. 부녀관계다. 감히 이부시랑 이공영이 앞에서 아까 쌤이 시랑은 각 부서의 장차관급이기 때문에 이부시랑 뭐 병부시랑 이렇게 나뉜다 그랬어. 이부가 제일 높아요. 이호 예병 형공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거든. 이부시랑이면 6개 부서 중에서 제일 높은 부서의 장차관급 애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집안이야. 영이 앞에 아릅니다. 오호 에제라 해서 슬픈 일이다 이런 뜻. 소첩에 붙이니 자 여기 소첩이라고 해놨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에요. 소자 붙이면 소첩에 붙인 장한림이죠. 장한림이 대인과 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은 크게 띄우고 있거든. 그럼 지금 이 편지의 주인공 제문의 주인공은 누구야? 누구한테 보내고 있어? 이부 시랑 이공한테 보내고 있지. 그치? 그러면 내가 나 스스로를 낮출 때 소고 나랑 대화하는 상대방을 높일 때 대자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부시랑 이공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대인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 상대 높임 있죠? 상대 높임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대인 나오면 이게 우리 아빠야 아니면 저기 이부시랑이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이 대인이야. 알겠죠? 사귐이 깊사 없더니 그 후에 대인은 귀자 귀한 아들을 두시고 우리 아버지 부친은 소첩을 얻으셨다. 그래서 이부시랑는 아들 낳고 장한림네는 딸 낳은 거야. 피자 동년 동일생이라 같은 년 같은 날에 태어났대. 뭔가 둘에게 되게 모종의 인연이 이렇게 있는 것 같죠. 부친이 신기한 꿈을 꾸고는 대인과 진진지연을 깊이 맺었더니 그래서 진진지연은 서로 우리 아들 딸 결혼시키자 하는 거야. 그 사돈땡 맺자라고 하는 인연입니다. 자 보시면 부친이라 그랬으니까 장한림이죠. 장한림이 꾼 신기한 꿈 때문에 장애왕이랑 이대봉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자부터 결혼 약속이 되어 있었던 집안이야. 그럼 유교적으로 봤을 때 결혼을 약속해 놓은 상태면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장혜왕은 이대봉이랑 결혼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하자 그러면 정절을 훼손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잘 기억해 두세요. 이시랑 이대봉 아버지, 장한림, 장혜왕 아버지가 왜 진진지연을 맺었는가? 장혜왕의 아버지가 신기한 꿈을 꿔서, 이게 소재야. 이 꿈을 꿔서, 그러니까 이게 뭐 동년 동일생이라고 해가지고 결혼시키자가 아니고 꿈을 꿨기 때문에 시킨 거다. 그래서 저거 잘 알아두십시오. 슬프다. 양가 양쪽 집안에 시운에서 운이야, 운. 시운은 그때그때 따르는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마다 따르는 운. 양쪽 집안에 운수가 분리해서 대인 이시랑이죠. 이시랑은 간신에 모해를 입어 외딴 섬에 유배를 가시고, 부친 장혜왕의 아버지 장한림은 대인의 이시랑의 억울함과 소첩 장혜왕의 앞길이 그릇됨을 원통이 여겨 걱정과 분노가 병이 되어 세상을 버리셨다. 그리고 장혜왕의 어머니 또한 부친의 뒤를 따라 별세하셨다. 그럼 지금 장혜왕 입장에서는 시아버지 될 사람도 죽은 거고 우리 아버지랑 우리 어머니도 다 죽은 상태인 거야. 오케이? 자, 이때 간신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런 영웅소설이나 군담소설에 항상 등장하는 반동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보통 주인공과 적대관계에 있는 인물이죠. 그럼 여기 지금 나오는 이 간신이 뒤에 나오는 왕희라는 사람인데, 왕희는 이대봉네 집안에서도 원수고 장혜왕네 집안에서도 원수예요. 오케이? 자, 보시면 외딴 섬에 유배를 가게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체 줄거리를 보면 이 왕희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한테 이시랑이라고 하는 인물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탄핵을 시켜. 그래서 유배 가게 돼. 근데 이 유배 가는 배에서 왕희가 사람을 시켜갖고 뱃사람들한테 돈을 줘요. 그래서 유배 가는 길에 바닷물을 빠뜨려 죽이라 그래. 어쨌든 그래서 외딴섬에 유배를 간 상황이 이시랑의 상황.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따라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장한림이랑 장한림의 부인 장혜왕의 부친과 모친이 왜 돌아가셨는지 기억해 두세요. 신랑도 죽고 저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거야. 근데 신랑은 이따 뒤에 나오지만 살아 있어요. 신랑은 살아 있고 이대봉이 구출해서 데리고 나와. 근데 이제 장혜왕네는 다 죽었어요. 부친 모친 안 계십니다. 외롭고 연약한 소첩은 의지할 곳이 없더라. 이 간적왕희가, 간적왕희가 저 앞에 나온 간신인데 얘는 장혜왕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너네 부모님 다 안 계시지. 너 그리고 이대봉이랑 결혼 약속했는데 걔네 집안도 다 어디 있는지 모르지. 나랑 결혼하자. 그래서 장혜왕이 거절을 해, 처음에. 근데 거절을 했더니 납치를 해갈라 그래요. 납치를 해갈라 그래서 장혜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 남복을 합니다. 그때 남복을 하고 자기는 집 뒷문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자기 시녀를 시켜. 어차피 장혜왕 납치하러 온 사람들은 장혜왕 얼굴을 모르거든. 그래서 이 시녀가 장혜왕인 척 끌려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장혜왕은 남복하고 도망간 거지. 근데 이 남북한 장혜왕을 이제 옆 마을에, 멀리 떨어진 마을에 그 승상 부인이 보고, 큰 관직을 하고 있는 사람의 부인이 보고 얘는 심상치 않다 싶어서 남자인 줄 알고 데리고 와서 키워. 그래서 그때부터 남자인 척하고 승승장구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저기 있는 오랑캐들을 다 물리치고 다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시녀는 왕이 앞에 딱 갔더니 왕이는 알 거 아니야. 그 왕이가 심지어 장혜왕의 사촌이랑 들러붙어 먹고 있어.
삼촌이라 그래야 되나? 응. 그래서 장혜영의 친척이 장혜영 얼굴을 확인을 했는데 장혜영이 아닌 거야. 그리고 이제 얘를 붙들어 와라 이랬는데 못 찾죠.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간적의 왕이가 첩의 고독함을 업신여겨 혼인을 강제로 하려고 했다. 납치하려고 해요. 그래서 변복 도주합니다. 변복 옷을 갈아입고 도주하였다가 남자로 행세해서 용문에 올랐다. 자, 용문은 등용문이란 뜻이거든. 관직했다는 소리야. 관직을 해서 남적을 멸하고, 남적은 오랑캐입니다. 그리고 커다란 공을 이룸은 적자, 난신적자 할 때 적자야. 너네 난신적자란 말 많이 알지 않아? 그 공무원 시험 그 한국사 선생님이 있잖아. 그 선생님 맨날 욕할 때 난신적자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세요. 그래서 적자라고 하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간적할 때 그 적자야. 왕위를 없이하여 원통함을 풀고 대인과 공자를 찾아 해서 여기는 이시랑, 그리고 공자는 이대봉이지. 그래서 이시랑과 이대봉을 찾아 혼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내가 변복도주를 하고 남자로서 등용문에 올라서 관직까지 하고 그 힘든 길을 다 거쳐서 오랑캐들을 무찔러서 대공을 이룬 건 사실 이시랑과 이대봉을 다시 만나 혼약을 지키려고 했던 거다. 근데 사신의 말을 들으니 대인 부자가 형적이 없다 하니. 그래서 여기 대인이라고 하는 건 이시랑의 부자. 얘네가 형적이 없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니 반드시 수중고혼이 되신지라. 그래서 물속에서 외로운 혼이 됐다. 물속에 빠져 죽었구나. 이거야. 어찌 참통치 않으리고. 그래서 아까 이거 제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물 앞에 가서요. 그 이시랑이 유배 간다고 배 타고 갔던 그 바다 앞에 얘가 지금 간 거야. 그래서 그 유배를 가려고 배 탔던 그 바다 앞에서 제문을 지어서 읽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을 세운 이유는 당신 부자랑 다시 만나서 혼약을 지키기 위해 했던 건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당신들은 죽었군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어찌 참통치 않으리 있고 이에 한 잔 술을 바칩니다. 제사 지내고 있는 중이었죠. 삼가 바라건대 존령은 그래서 혼령을 존중한다 이런 뜻이죠. 높인 표현이야. 흠향하옵소서. 흠향하다라고 하는 건 제사 음식을 귀신이 받아서 먹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앞서 지나간 줄거리들을 알 수 있죠. 장혜영네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장혜영이 어떻게 공을 세웠으며 지금 어디서 제문을 올리고 있는지. 그래서 수중고혼 요거 잘 알아두십시오. 자, 중략 부분 이유 볼게요. 각설. 자, 각설 같은 경우는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쓰는 차설, 각설 이런 건 이야기 전환된다는 소리야. 이공자 대봉이. 자, 공자라고 되어 있죠. 공자는 높은 관직을 하는 집안의 아들내미들을 공자라 그래요. 이공자 대봉은 이씨댁의 공자인 대봉, 이대봉 얘기한다. 부친을 모시고. 장혜영은 이대봉네 집안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야. 이대봉이 자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용궁을 떠나 여러 날 만에 황성에 올라와 머물 곳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용궁 정기적 요소. 얘네 물에 빠져가고 죽은 줄 알았는데 용궁에서 살아있었던 거죠. 그리고 황성으로 다시 왔는데 황성은 황제가 사는 성이란 뜻이야. 흉노의 머리를 벤 것을 봉하여. 흉노 오랑캐의 머리를 성상에게, 중국 황제에게 올렸다. 그래서 황제는 지금 이공자와 그 다음에 이시랑이 살아있는지 몰라요. 모르고 있다가 이대봉이 흉노 머리와 그 다음에 상소문을 올려.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아, 얘네가 살아있었구나 압니다. 전후 사연을 주달하였거늘. 이때 성상이 이시랑 부자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다.
장소저의 앞긴을 애려니 여기서 마음에 잊지 못하시더니 아직까지는 편지받기 전이기 때문에 황제는 이시랑 죽었다고 생각해요. 이대봉도 죽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장혜왕이 오랑캐 못 지른 다음에 황제 앞에 가가지고 사실 전 이런 사람입니다 밝힌 뒤거든. 그래서 이시랑 찾으러 간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황제가 보기에는 장혜왕이 너무 불쌍한 거야.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남편들 집안 다 풍비막산나고 그러고 있었는데 장소저의 상표가 이르렀거든. 상이 반기사 급히 열어봤다. 자, 지금 편지가 2개 왔어. 하나는 이대봉이 보내는 상소, 하나는 장소저가 보내는 상표. 자, 그러면 중략 부분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서서 장혜왕은 이시랑네 부자가 죽었다. 그래서 제가 찾지 못하고 제사만 지내고 왔습니다. 이걸 다 알고 있는 상태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장소저가 보내는 상표에는 이시랑네 집안은 다 죽었습니다. 이게 올라오는 거고 동시에 황제 앞에 뭐가 나타나는 거야? 이대봉이 올린 상소가 같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황제는 알죠. 얘네 살아있어. 오케이? 장혜왕은 모르는 상태고. 자, 일단 장소저의 상표부터 봅시다. 신첩 장혜왕은 일장 표를 용탑하에 올립니다 해서 이 표는 상표를 얘기해요. 용탑은 용상할 때 용이거든. 그래서 임금님이 안고 있는, 황제가 안고 있는 침상이나 평상을 얘기해. 그래서 임금님 앞에, 임금님 아래 이런 뜻이야. 임금님 아래 올리니 신첩이 성상의 큰 은혜를 받아서, 황제의 큰 은혜를 받아서 바닷가 근처에서 제사를 올려서 고혼을 위로했습니다. 이 고혼은 수중 고혼이겠죠. 그래서 이시랑이 죽었고 이시랑의 혼을 위로했습니다. 이건 모두 황제 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승과 저승이 판이하게 달라 영혼의 자취는 없더라. 내가 거기 갔는데 만나진 못했다 인 거죠. 비록 앞에와 흠양 하온들, 그래서 귀신이 와서 내가 올린 술을 마신다고 한들 제가 그걸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득한 경상과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해 제를 지내며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우 신조하와 해서 하늘이 도와서 누굴 만나냐? 시랑이의게 처양씨를 만나요. 자, 시랑이익이 성이 이씨거든. 누구야? 이시랑. 이대봉 아버지. 그럼 이대봉 아버지의 처 부인이란 뜻이야. 그럼 양씨는 누구? 이대봉 어머니야. 그래서 이대봉 어머니는 이시랑과 이대봉이 사라진 후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 근데 그 삭발 승려인 양씨를 장혜왕이 만난 겁니다. 제사 지내러 갔다가. 그래서 이시랑이랑 이대봉은 만나지 못했지만 양씨는 만날 수 있었다. 비록 성혼 행례는 아니하였으나 이건 결혼식이야. 결혼식. 그만 조세요.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어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시어머니처럼 모시는 사람이다. 일비일희하여 해서 슬픔과 기쁨 때문에 즐겁기가 무궁하다. 이 슬픔은 뭐야? 이시랑과 이대봉이 죽었던 걸 확인한 거고, 하나 기쁜 건 이대봉의 어머니를 만난 일인 거죠. 이는 다 성상의 넓으신 덕택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나 왕희 부자는, 자, 왕희 간적이죠. 간적. 왕희 부자는 국가를 혼란스럽게 한 간신이 없고 신첩의 원수입니다. 바라건대 폐하는 왕이 부자를 엄히 국문하사 국법을 밝히시고 그 부자를 신첩에게 내어주시면 남선우를 베던 칼로, 그래서 이 남선우라고 하는 건 오랑캐야. 오랑캐. 그래서 오랑캐를 베던 칼로 난신을 죽여. 아까 적자라 그랬지. 합치면 난신적자예요.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여 이익부자에게 제하여 영혼을 위로하리이다. 그래서 여기서 장혜왕이 황제에게 바라는 건 왕희 부자의 목숨입니다. 왜? 이시랑이 지금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시랑과 이대봉의 원수를 갚고자 해. 그 원수는 왕희죠. 왕희 때문에 이시랑이 유배 간 거니까. 그래서 이 왕희 부자를 자기한테 주시면 이 부자를 죽여서 이시랑과 이대봉의 영혼을 위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상이다 보신 후 정이 처결코자 하시더니 정희 바를 정자요. 바르게 처결하고자 하시니 누굴 처결하겠어? 왕희 부자를 처결하고자 한 거겠죠. 이때 또 하나의 표문이 올라오거든. 여기서 표문 하면 또 임금님한테 올라온 거야. 이게 이대봉이 아까 보낸 상소예요. 그 상소는 뭐랑 같이 보냈어? 오랑캐 목이랑 같이 보냈어. 앞에 앉아서 졸지 마세요. 응? 상이 의궤하여 이 상에서 열어보시니 그 소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 죄신 이대봉은, 자, 이대봉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인된 신하 이대봉은 이런 뜻이야. 황공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리며 한 장의 표문을 황상의 용타파에 바치옵나이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장해왕이 쓴 표문이랑 똑같은 시작이지. 신의 부자가 간신 왕위의 모함을 입었사오나 폐하의 성덕을 입어 이 한 목숨에 너그러움을 베풀어 해도에 내치신 덕택으로, 해도 바다의 섬, 즉 유배 보내신 덕택으로. 자, 아까 얘기했어. 유교적으로 이 영웅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행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이 유배를 갔다라고 해도 임금님 탓하면 될까? 황제 탓하면 될까? 안 돼. 그래서 자기는 원래 죽을 목숨이었는데 황제의 덕택으로 유배에 가게 돼서 살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황제의 탓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다 한가운데 섬으로 유배를 보내신 덕택으로 우리가 살아있다 이거야. 유배지로 가는 중에 도중을 향해, 섬을 얘기해요. 섬 가운데를 향해 배를 타고 큰 바다를 행하옵더니 뜻밖의 갑자기 바닷사람들, 뱃사람들이 달려들어 신의 아비를 결박해 물에 던지더라. 이건 왕희한테 뱃사람들이 이미 매수된 거야. 그래서 유배 가는 길에 바닷가에서 이시랑 집어 던져서 죽여도 아무도 모르니 돈 받고 죽여라 한 거죠. 신의 아비 죽는 양을 보고, 그래서 이때 이대봉은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아요. 이대봉은 아버지가 뱃사람들한테 던져지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죽는 줄 알아. 죽은 줄 알아. 그리고 자기도 뒤를 따라 수중에 빠졌다. 그리고 죽게 되었다. 거의 죽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이시랑이랑 이대봉은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대봉은 아버지가 계속 돌아가신 줄 알고 있어. 근데 나중에 이대봉이 황성으로 오게 될 때 아버지를 찾습니다. 오케이? 이때만 해도 아버지는 물에 빠져 죽었고 자기도 아버지 돌아가신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결국 죽을 뻔했다는 거야. 서해 용왕의 구함을 입어 살아나. 서해 용왕, 이것도 이대봉의 조력자로 나오긴 하지만 이것도 전기적 요소죠. 서역 천축국 배구남에 가서 8년을 의탁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용왕의 도움 때문에 어디까지 가냐면 천축국까지 갔네. 천축국 어디야? 너네 그 중학교 이럴 때 안 배워? 해초가 지은 왕호 천축국적 이런 거? 안 배우는군요. 이런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천축국 인도입니다. 응? 그래서 해초라는 스님이 인도에 갔던 기행문을 왕호 천축국전이라 그래갖고 쓰죠. 중국 서쪽에 있는 천축국 배구남에 가서, 이런 암자 들어가면 절이야, 절. 사자 들어가 그러면 절에 가서 8년을 의탁했다. 불교적 색채 나오죠. 보통 조력자들은 도교 아닌 불교야. 불교 세력의 조력을 받았네요. 너네 용왕은 도교야 불교야? 불교예요. 불교예요. 생각할 건데 신의 부자가 국가의 죄인이라 그래서 8년 동안 천축국에 가서 몸을 숨기고 지내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국가의 죄인이더래. 그래서 타처에 오래 있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다. 유배 가던 중이었잖아. 죄인이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8년 동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황제 앞으로 가서
벌 받을 건 받아야지. 이런 느낌인 거야. 세상에 나와 수중에 빠진 아비의 유고를 찾으려고 해요. 돌아가신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유고를 찾으려고 갔는데, 그리고 고국 고향 땅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보고자 해서 중원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중원이라고 하는 건 중국이 항상 들어서는 땅 이름이거든. 중원을 차지해야 오랑캐가 아니야. 우리는 동쪽 오랑캐, 여기가 중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황제가 계신 곳이 중원이야. 어쨌든 중국으로 돌아가다가 농서라는 지역에서요, 한나라 장수 이릉의 영혼을 만나서 갑옷과 투구를 얻었고, 사평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추마를 얻었고, 화룡도 섬에서 관공의 영혼을 만나 칼을 얻었다라고 되어거든. 여기 지금 보면 이릉, 그 다음에 관공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역대 영웅들이에요. 근데 걔네의 영혼이 이대봉한테 갑옷과 투구, 칼을 줬고, 그 다음에 오추마라고 해서 이거는 항우가 탔다라고 하는 말이야. 이걸 얻었대. 여기도 뭐가 나타나? 정기적이고 비현실적 요소가 나타나요. 그래서 조력자들이 이렇게 해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조력자들이 전부 다 영혼이에요. 그리고 실제 중국 역사에서 있었던 유명한 무장들입니다. 장수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얻어서 황성으로 향해서 가는데, 반적 흉노가 오랑캐. 오랑캐가 황제의 자리를 범해서 황제의 성을 함몰시키고, 어가 임금님, 황제가 타는 가마야. 황제가 타는 가마가 금릉으로 행했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황성에 오랑캐가 들어가 있으니까 황제는 피신해야 되지. 그러니까 황제가 금릉으로 피신했다라고 하는 걸 어가가 금릉으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듣고 분한 마음에 전 죄를, 이전에 지었던 죄를 무릅쓰고 천리를 달려와 금릉에 이르러서 자칭 충의장군이라고 이름 붙인 후, 필마 단창으로 한 마리의 말과 창 하나로 적군을 부수고 적장 묵특남과 동돌수를 베어서, 오랑캐 적장이에요, 성상의 급하심을 구했다. 지금 이대봉은 자기가 죽은 줄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텐데, 그간 무슨 일이 있었고 오늘날 내가 왜 흉노의 머리와 성상 앞에 편지를 같이 보내게 됐는지를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8년 동안 인도에 머물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과정 중에 막 관우의 영혼을 만나가지고 창을 받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한나라 장수 이릉을 만나고 갑옷 투구를 받고, 그래서 무장을 하면서 점점 조력자 도움을 받아서 영웅으로 성장해 온 거야. 그리고 나서 황제를 만나려고 했더니 오랑캐가 침략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한테 충의장군이라고 이름 붙인 다음에 장군인 척 한 거죠. 응? 그리고 나서 무특남 동돌수를 처단한 겁니다. 오랑캐를. 처음에 흉노 못 뵀다고 막 그랬잖아요. 걔야 걔. 그 얘기예요? 그치, 얘야. 얘네입니다. 흉노가 도망가는 것을 따라 서릉도에 들어가 흉노를 배웠다. 돌아오는 길에 해중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야 4일 밤낮을 정처 없이 가다가 또 천우신조, 하늘이 도와줘서, 이거는 고전 소설이 갖고 있는 우연성이야. 뭐 좋은 일만 있으면 전부 하늘이 도왔대 갑자기. 성상의 하해지덕으로, 그래서 황제의 바다와 같은 커다란 덕으로 인해서 무인도 다다랐더니 바람이 그치더라. 그래서 자기 죽을 뻔했다는 거죠. 또 뭐야? 오랑캐 적장의 머리를 베고 다시 황제 만나러 오는 길에 비바람을 만나서 죽을 뻔했는데 천우신조로 살았대. 그래갖고 그 무인도에 들어갔다? 그랬더니 그 섬에 누가 있어? 아버지가 있더라. 그래서 이 아버지는 무인도에 지금 뭐 8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지 않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있다가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황명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감히 함께와 대죄하옵나이다. 그래서 임금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와서 죄를 이야기합니다. 신의 부자의 죄 10,000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왜? 임금님이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유배 보냈으니까 우린 죄인인 거야.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그러하오나 왕위는 국가의 난신적자요 신의 원수입니다. 뱃사람이 재물 없이
적소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유배지로 가는 죄수를 무단히 살해할 일은 만무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뱃사람들이 왜 유배지로 가는 사람을 죽일 일이 뭐가 있겠냐. 저건 누가 시킨 거야? 왕이가 시킨 거다. 응? 그래서 왕위의 지시로 뱃사람들이 아버지와 자신을 죽이려 했을 것이라고 이대봉이 추측하고 있어. 이는 반드시 왕위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의심할 바 없는지라. 바라옵건대 성상은 엄형 공문하옵신 후 왕적을 내어주시고 왕희를 얘기합니다. 신의 죄를 다스리옵소서. 그래서 이 이대봉전에 나오는 영웅 둘 장혜왕과 이대봉은 유교적으로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오랑캐들을 무찌르고 그러면서 공적 가치를 실현해요. 그럼 동시에 뭐도 하고 싶어 하냐면 사적인 목표 왕희 자신의 원수 가문을 없애고 싶어 하는데 이때 왕희는 반드시 황제에게 반기를 드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원수를 없애면 국가에 도움이 되게 돼. 이거는 영웅 소설에 종종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영웅한테 적대시되는 인물은 보통 황제한테도 반란을 일으켜. 제일 처치하면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내 사적 목표 실현도 돼. 오케이? 그래서 성상은 왕희를 나한테 주시면 공적인 가치, 국가의 안전, 그리고 사적 목표, 우리 집안의 원수 이게 모두 다 실현될 거다. 오케이? 이게 이대봉전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근데 아버지만 유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와 자신의 뱃사람들이 죽였을 거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스스로 빠진 거야. 근데 왜 같이 죽였다고 추측을? 같이 죽였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 왜 아버지 유배 가는 배에 내가 같이 타고 있었냐는 거야? 그건 알 수 없죠. 그건 뭐 아버지 배웅시키려고 간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나온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버지만 유배를 가게 된 거고 얘가 배를 왜 같이 탔는지는 이 부분에서 알 수 없어. 근데 아버지를 어쨌든 죽이는 모습을 자기가 보고 자기 스스로 물에 빠져 뛰어든 거야. 뱃사람들이 그 이대봉을 빠뜨리진 않아요. 오케이? 또 근데 이제 그 흉노 목배에서 황제한테 갔잖아요. 근데 왜 황제가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장소자를 잃었냐고요? 이건 지금 표문 보기 전 상황이잖아. 이게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작가 입장에서는 얘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부친을 모시고 이렇게 해서 뵌 것을 보냈지. 근데 이제 보내고 이 상소를 황제가 읽을 때까지의 텀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과거로 다시 돌아간 거야. 이때 해서. 오케이? 그래서 얘네가 지금 편지를 쓰고 붙이던 그때의 성상은 장혜영의 편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편지를 본 거죠. 그래서 이대봉의 편지를 봐야지 이대봉이 살아있는 걸 알지. 오케이?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서 시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얘가 지금 군담 소설이기도 하고 영웅 소설이기도 해서 장소 이동이 빈번하게 드러나. 장소 이동도 많이 드러나고 시간도 왔다 갔다 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헷갈릴 수 있어. 또 질문. 장소자가 아버지랑 보고 반지에 올라서 그거 할 때가 이것도 8년 정도 된 거예요? 그 8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정확히 8년 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얘가 8년 전에 유배 가서 그때부터 소식 끊겼잖아. 그 소식 끊긴 사이에 일어난 일이긴 해요. 또 이대봉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수능 특강에 나와 있잖아. 이렇게 6월 9월에 출제가 되면 수능 날은 출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대봉전 같은 경우는 수능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제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6월에 한번 출제되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봅시다.